자, 한동안 좀 화제가 됐었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은 주춤한 흐름을 보이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올해를 휩쓸 것만 같았던 조선인데 연일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인지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사라진 건지 이분과 함께 돌다리 두드려 가볼게요.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조선 빅3가 저희 한 달 사이에 모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업계가 뭐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게 거의 뭐 처음이다. 뭐 10여 년 만에 조선 3사가 다 같이 동반 흑자를 기록한 거는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요? 당연히 뭐 만드는 제품들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1년 7월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최근까지 지금 성과가 거의 계속 오른 상황인데 작년까지 건조했던 선박들이 21년과 22년에 수주한 물량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올해부터는 이제 22년과 23년에 수주한 물량이 많이 섞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뭐 많게 오를 때는 20%, 적게 오를 때는 5% 정도의 성과 상승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2007년의 초호황 때와 조금 다른 건 그때 당시에는 급작스럽게 수주가 많이 나오고 이후에는 수주 잔고는 많이 쌓고 있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수주가 좀 적게 되면서 저희가 사실 균일한 그 가동률을 이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저희 지속적으로 글로벌 수주량이 이제 1년 가능한 건조량보다 더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수준 가동률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협력업체와 조선업체들의 그 가동률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영업 정상화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선가, 제품 가격의 상승과 함께 가동률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다. 근데 가장 요즘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휩쓸고 있는 리스크는 관세가 될 것 같은데요. 외부 변수지 않습니까, 관세는? 근데 조선의 경우에는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많이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지금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이거 뭐 공급자 우위라면 이게 뭐 제품 가격에 뭐 상관없이 그냥 조선은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관세 여파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미국에서 철강을 수입해 와가지고 배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지금 제품에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해서 있는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세 장벽을 쌓을 때 최근까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 관세 장벽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미국이 중국한테서 사오던 거를 이제 한국한테 사오게 되면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인데 심지어 미국은 글로벌리 배를 많이 사서 쓰는 나라는 아닙니다. 전 세계 아시아나 또는 유럽에 있는 해운사들이 이용을 하는 제공을 하는 해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사실 기대해 볼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관세를 많이 쌓음으로 인해서 글로벌 해상물 동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뭐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는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희가 조선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뭔가 관세 장벽을 쌓는 데 있어서 그 부분으로 가격적인 피해를 본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에 있어서 피해도 수혜도 아닌 상황이네요. 굳이 따지자면 피해에 가까운 물동량.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중단을 했었던 화석 연료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오히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수출을 하는 제품 중에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든 LNG 캐리어로 수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년부터 30년까지 이제 신규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줄을 서 있는 미국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재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발주가 상당히 많이 좀 앞당겨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 개발 측면에서 천연가스라든지 LNG 운송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또 수혜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럼 MRO 사업 쪽은 지금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도 힘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의 함정 MRO 사업을 저희가 한 연간 기준 20조 원 정도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도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뭐 가장 절대 밖으로 내놓지 않을 것 같은 뭐 핵항모를 만드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건 당연히 내놓지 않을 것이고 이제 지금 국내 업체들이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좀 레벨은 낮지만 이제 군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선함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MRO부터 차근차근 이제 수주를 해서 조금 넓혀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저희가 나중에 20조 시장 중에서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MSRA라고 해서 미국 함정에 대한 MRO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국내에 있는 2개의 조선 업체가 취득을 한 상황이고 네. 실제로 그 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수주를 이제 2건 정도 시행한 업체가 하나오션이었었고요. 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 업체 다 올해 이제 MRO 부문에서 수주를 받을 만한 그런 목표치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실제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전체 시장 규모에서는 굉장히 적은 부분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 발을 들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실질적으로 MRO 수주를 따낸 기업은 한화오션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그렇게까지 매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도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조선소가 한 30곳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또 협력을 타진 중에 있다라고 또 밝혔어요. 인도가 작년 말쯤 이제 발표를 한 게 네. 상선대를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일단 먼저 한 상태이고요. 인도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해상물 동량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국가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물자들을 나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배를 거의 다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타국에 있는 해운사들이 수송하는 거에 대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선대를 보유를 하고 해운사를 좀 육성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 산업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속내를 좀 내비친 상황이고 그걸 직접적으로 인도 땅에서 지으려면 실제로 대형 조선소도 필요하지만 그 조선소에게 안정적인 가장 저희 크게 많이 필요로 하는 철판을 대줄 수 있는 철강 비즈니스도 잘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저희 빠르게 그렇죠. 육성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저두방 산업을 지금 다 갖추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에 대한 직접 발주가 한국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저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인도에는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름에 더워가지고 집중휴가제를 진행을 하는데 1년 내내 그렇게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조선업을 되게 대량으로 이제 육성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까지 합쳐서 어쨌든 조선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뭐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로열티를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중일 조선업계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2024년 하반기에 중국이 굉장히 그 발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세게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요? 네네.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사실 글로벌 수주의 거의 70% 정도 가까이까지 수주 점유율이 올라온 상황인데 네. 이게 저희가 만드는 양도 늘리면서 그렇게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중국은 1년에 만들 수 있는 선박량의 한 2배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당연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 조선 업체들이 중국 조선 업체보다 2028년에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슬롯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수주 점유율을 단기간에 늘리는 거는 어느 나라든 가능하지만 그 전략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그 뒤에 수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유리함과 불리함은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아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5년에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보다는 앞으로 이걸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를 좀 보자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자, 조선이 좋다, 좋은 건 알겠고 앞으로도 좋을 건 알겠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는 게 진짜 기회가 맞을까요? 일단 네. 조정을 받고 있는 게 길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전체감을 그래요? 못하겠고요. 올해 너무 조급한가요? 연초에 지금 52주 신고가를 몇 번을 기록을 하다가 실적 발표나고 조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저희가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닌데 굉장히 팔고자 하는 핑계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무엇보다도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들고 있으면 1분기, 2분기 어닝 시즌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1월 기준 신조선 발주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1월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봄이 되면서 좀 이러한 수주 모멘텀도 살아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조정 시에는 좀 어느 정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올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 위주로 비중을 확대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HD 그룹주 쪽으로 보셨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희는 여전히 선호도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진 않은 상황이고요. 조선 대비 저희는 기자재 업체가 특히나 필수 기자재 업체가 더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도 추천을 드렸던 이제 기자재 업체 중에서 HD 현대 마린엔진 저희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해서 조선 업체들도 이제 조금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또 다른 보상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일단 체감을 하셨을 거니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중간 지주 회사들 보시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조선에서의 영업 수익에 따른 이제 배당 수익 그 상향 가능성 이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씩 쉬어갈 때 기회로 삼자라면서 관심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번 달도 조선주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